이스라엘이 주말 사이 지상전 단계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관계에 선을 그었던 이란이 이스라엘에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면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이 중동 정세는 먹구름이 낀 상황인데요. 함께 외신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이터의 기사에서는 Israel crossed the red line이라는 로이터의 제목이 떴습니다. 이 언급이 어디에서 나왔냐 첫 출처를 찾아보니까 이분의 X 트위터였습니다.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시오니스트 정권의 범죄가 도를 넘어섰고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리아, 레바논처럼 이 접경지대에서는 교전이 발생했고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도발로 무역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죠. 그러면서 중동 전반적으로 확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의 변동성은 더 올라가고 금 가격도 개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란이 참전하거나 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항로죠.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에는 글로벌 유가 쇼크가 닥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판 보시죠. 미국의 버클리 교수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이번 사태가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더라도 연말까지 유가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고요. 지금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유가와 그리고 금의 변동성이 꾹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Gold and Oil Pop, 튀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 이유는 블룸버그의 기사에서 나오는데요. 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는 콜옵션에 대한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시가 불안하면 관심이 몰리는 곳이 또 있죠. 이 반짝반짝 빛나는 금인데 확전 우려 속에서 안전 자산의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고 지난 7월 이후 3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찍었습니다. 다음 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미국의 대기업 4분기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그래서 이 시점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타격이 가고 어느 섹터가 더 피해가 클 것인지 외신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ar is affecting the financial outlooks of these companies라고 써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 대기업의 재무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집중되는 섹터는 여행 기업과 기술 기업, 반면에 방산 업체들은 무기 생산을 더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 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CNBC의 본문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실적 목표를 조정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합니다. 다음 판입니다. 이스라엘은 27일부터 가자 지구를 겨냥해서 지상작전을 본격화했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전쟁이 혹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물론 유엔 안보리는 30일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는 했지만 군사 행위의 일시 중지 또는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과연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누구냐? 첫 번째로는 여행업계라는 거죠. 유나이티드 항공의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체감이 됩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도 United Airlines said fourth quarter performance이라고 하면서 4분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노선 중단에 따라서 4분기 실적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요. CEO도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이스라엘의 비극으로 4분기 마진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단기적인 위험과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죠. 그런데 단순히 이 기업의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델타항공, 아메리칸 항공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여행업계가 만약에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항공기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도
똑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더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크루즈 업계도 긴장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 업계의 로열 캐러베인은 실적 발표에서 자신이 4분기의 수용 인원이 한 1.5%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쭉 내려가고 있죠. 4분기 들어서 광고 지출이 소폭 감소했고 이게 전쟁의 시작과 관련이 밀접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것은 아닌데 지난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비슷하게 이 시기와 시점이 비슷한 지출 감소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전쟁과 자신들의 광고 지출의 그 연관성을 증명을 해줍니다. 다음 판 보시죠. 반면에 상황이 좀 다른 쪽도 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은 급증하는 무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군수 업체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이야기를 보면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포탄 생산량은 확대되고 있고 이번에 중동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공급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번에 포탄 생산량을 기존에 14,000개에서 최대 10만 개까지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면전보다는 지상전에 돌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개장전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죠. 그래도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섹터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투자 방법을 배분하는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쟁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두 번째 파업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트위터의 이야기를 가져와 왔습니다. 포드와 UAW가 실적 발표 전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런데 이번에 6주째 파업 중이던 스텔란티스도 UAW와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라고 하면서 We have a tentative agreement at Stellantis라는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25일에 포드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지 약 3일 만에 두 번째 협상이 다행히 마무리가 된 겁니다. 스텔란티스와 4년간 임금 인상 25%를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 생활비 조정으로 최고 임금은 누적 33% 인상 효과를 보고 최고 시급이 $42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노사 협상이 부진한 GM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파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곳은 GM의 미국 테네시주 한 공장으로 인해서 캐딜락과 GMC의 SUV를 생산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공장입니다. 한편 파업이 길어질수록 수혜를 보는 쪽은 바로 노사가 없는 테슬라죠. 다음 기사 보시죠. 테슬라 관련된 소식도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일부 차종의 판매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 해 동안 가격 인하와 인상을 여러 차례 번갈아 조정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모델 Y의 퍼포먼스 가격을 약 259만 원 정도 올렸는데 총 금액이 그러면 약 6,72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에게 너희 왜 그럼 이 시점에서 가격을 올렸냐라고 물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들의 분위기를 보니 싸늘합니다. 수시로 가격을 변동하다 보니 소비자들도 불편을 호소한 건데요. 테슬라 가격 조정은 여름비와 같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매체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만 어떻게 정책을 바꿨나 찾아보니까 상반기 두 차례 가격을 인하했다가 5월 들어서 모든 차종의 판매 가격을 한 2,000위안씩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8월과 9월에 다시 최소 3차례에 걸쳐서 가격을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도 어떻게 향방이 움직일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UAW와의 소식은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소식으로 외신 스케치 만들어 봤습니다.